감성경제방송 돈다방 미셀입니다. 최근 주식시장이 너무 빠르게 많이 급등하다 보니까 더 갈 수 있을 거라고 전망하는 전문가들조차도 단기 급등을 우려하고 조정의 필요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요, 우리가 과연 기다리고 있는 조정은 언제쯤 올까? 그리고 만약에 온다면 어떤 재료가 쓰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은요, 코로나19 백신 상용화에 더 많이 점수를 주고 있죠. 코로나 확산 우려감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겨울 초입에 들어가고 있고요. 여러분들 매일 뉴스 보시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가 10만 명을 돌파했고요. 사망자가 2,800명, 3,000명 이렇게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요, 12월 4일날 발표한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 600명이 넘어갔습니다. 지금 겨울 초인데. 그런데 주식시장은요, 아웃 오브 안중입니다. 그렇게 주식시장이 현실을 등 돌리고 저기 앞에 가는 이유는 코로나 백신 상용화에 대한 기대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구체적인 플랜을 갖고 있기 때문인 거죠. 12월부터 접종이 시작되고 5월이면 코로나19 종식될 수 있을 거라는 가능성, 그리고 인간이 하는 일이다 보니 좀 딜레이 된다 해도 그래도 내년 이맘때쯤 됐을 때는 아휴 그래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진짜 죽을 뻔했다, 아유 진짜 고생했다, 이렇게 옛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에 더 많이 베팅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주식시장은요, 현실을 외면하고 저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기다립니다. 물론 가만히 멈춰 있진 않죠. 횡보를 하던, 아니면 아름다운 조정을 하던, 아니면 조금씩 올라가던, 그냥 좀 빠른 걸음이 아니라 느린 걸음으로 경제가 회복돼서 경제 수치가 올라오기를 기다립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백신이 상용화되고 안정성에 문제가 없고 경기가 회복돼서 경기 지표가 좋아지면 주식은 뿌듯한 미소를 짓고 자식 잘 따라오는군, 그러고 나는 먼저 또 앞으로 간다로 막 갑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달리 어떤 백신에 대한 안정성에 우려가 발생한다든가, 아니면 백신은 문제가 없는데 생각과는 달리 경기 회복이 느리다면, 아니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또 다른 악재가 발생이 된다면, 그래서 그 갭을 못 따라간다면 그때 가면 이제 우리는요, 버블이라는 걸 얘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주식 시장이 우리가 튤립 버블이라는 얘기도 있고 IT 버블, 이런 버블 얘기를 합니다만, 설령 아무리 우리가 튤립 버블, IT 버블, 이렇게 버블이라는 역사를, 몇 개의 역사를, 굵직굵직한 버블 역사를 갖고 있다 해도요, 정작 지금 현재 뛰어들고 있는 시장이 버블이라고 느끼진 않습니다. 언제 느끼냐면요, 다 털린 다음에. 내가 그냥 막 허우적거리고 그냥 막 꿈을 쫓고 막 그냥 욕망을 쫓았던 그게 모두 허상이었구나라고 느끼는 거는요, 나중에 계좌가 털린 다음에 느끼는 거지, 내가 열심히 매매에 막 동참하고 있을 때는 버블이라고 인식을 못 합니다. 제가 앞서 방송에서 미쓰리가 생각했을 때는 아직 버블을 논하기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주식시장은 저 위에 올라가 있지만 아직까지 주식시장이 기다려줄 수 있는 여유가 있고, 이제 그 갭을 얼만큼 잘 빨리 메꾸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버블을 잘 이겨낼 수 있느냐 없느냐 달려있다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미쓰리가 여러분들께 또 전해드린 두 번째 얘기가 뭐였냐면, 주식은 더더더 법칙이 있다. 그래서 화이자에서 백신을 개발했는데 안정성이 90 몇 프로래. 그런데 이거는 마이너스 70도에서 한 5일 정도밖에 안 된대네. 그거를 어떻게 유지하고 어떻게 운송하고 어떻게 그래. 그거 좀 너무 좀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화이자가 백신 개발을 딱 했을 때 와 하고 한호 있다가 나중에 안정성, 뭐 운송, 유지 이런 거를 고민하면서 다시 냉정을 찾기 시작했죠. 자, 그러자 그 다음엔 모더나에서 야, 우리는 마이너스 70도 필요 없어. 마이너스 20이면 돼. 이렇게 처음에 우리가 화이자에 흥분했던 그 기세를 몰아, 여세를 몰아 모더나에 또 흥분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모더나는 화이자보다 더 우리에게 백신 개발의 상용화의 기대를 더 키우게 했죠. 이것뿐만 아니라 화이자 모더나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는 그래 니네가 아니라도 여기저기서 막 백신 개발하고 있고 또 백신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서 치료제 개발하고 있고 언젠간 종식되겠지. 우리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주식시장을 이렇게까지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아주 냉정하게 지금 미국 주식시장은요, 오히려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이슈는 이제 좀 약간 좀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이미 다 반영했다 이거죠. 지금 미국 주식시장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게 바로 무엇이냐 하면 부양책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주식시장은 알고 있는 거죠. 백신 개발이 상용화는 되겠지만 앞으로 몇 달 걸린대. 지금 겨울인데. 그러면 몇 달 동안 존버해야 되고 몇 달 동안 무너져가는 경제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니? 그랬더니 미국 정부에서 부양책을 쓰겠대요. 그래서 지금 미국 주식시장은요. 부양책에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뉴욕 증시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화이자에서 처음에 발표했던 출하 목표를 기존 1억 회분이었는데 5천만 회분밖에, 그러니까 반 정도밖에 생산을 못한다. 너무 급하게 이렇게 실험하고 만들다 보니까 원료를 확보하는 데 문제가 될 것 같다. 뭐 이런 기사 나오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백신이 가야 될 길이 멀구나 그리고 주가가 막 폭락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지금 미국 주식시장은 백신은 그냥 그러려니 해요. 그러니까 내년 이맘때쯤 그래 작년에 백신 때문에 개고생했지 이렇게 과거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시시해졌고요. 미국 주식시장이 집중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래 백신이 그럼 보급화될 때까지 경기를 잘 버티게 해야 되는데 저 어떻게 할 건데? 그래 부양책 쓴다 이거지? 알았어 부양책 콜. 부양책이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방송에서 만약에 그 조정이 온다면 언제 올까? 그리고 조정이 온다면 어떤 재료가 쓰일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전해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정리한 게 한 6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뭔가 상대에게 긴장감을 주고 상대와 좀 이렇게 기싸움을 좀 할 때 가장 좋을 때가 언제냐면 상대가 좀 혼란스러울 때. 그러니까 왜 정권이 바뀐다든가 아니면 나라가 이렇게 새로 만들어지고 그때 그 과도기 때 가장 그 외구의 침입이 많고 가장 혼란스럽고 그러지 않습니까? 상대가 안정적이었을 때는 공격하기가 어렵지만 상대가 혼란스러울 때 이렇게 빈틈을 찾아서 막 이렇게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1월 20일 날 백악관에 들어가는데 또 백악관 입성 기념으로 미사일 발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물론 미사일을 발사한다고 해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려니라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썸 타고 있는 남자가 나랑 썸 타면서도 다른 년을 만나란다는 걸 알고 있으면 나중에 양다리 걸친 게 들통이 나도 아이고 네 새끼는 그래 내가 그러려니 했다 그러고 충격도 안 온다고요. 그것처럼 김정은이가 미사일을 쏴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려니 하죠. 물론 주식시장에서는요. 또 그래 요럴 때를 기다렸어 해서 전쟁 관련주들이 살짝 고개를 들지만 추세를 바뀌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악재는 악재인 거죠.
그런데 최근 나온 기사 내용이 뭐냐면 미국 합창의장이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 돈다방 미스를 청취하시는 분들은 이제 메모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조정이 온다면 어떤 녀석이 조정의 빌미로 쓰일까? 첫 번째, 정은이의 도발? 이렇게 써놓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제가 예전 방송에서도 이제 암호화폐가 다시 올라갈 것이다. 근데 암호화폐가 그때 올라가지 못했던 이유는 너무 그냥 확 돈에 또 쏠림 현상이 오다 보니까 진짜 그때죠. 그때 이제 그 버블을 좀 정리해야 될 시간이 필요해서 못 갔는데 미국의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이제 그러면은 왜 여러분 암호화폐가 왜 비트코인이 왜 만들어졌는지 2008년도에 비트코인이 왜 만들어졌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비트코인이 만들어진 이유, 암호화폐가 만들어진 이유는요. 2008년도 금융위기 때 달러 가치 화폐 때문, 그러니까 달러 화폐 가치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 달러 가치가 막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암호화폐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달러가 약세가 돼서 외국인들이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주가를 부양시키는 거는 굉장히 좋은 재료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좀 불만스러운 게 뭐냐면 외국인들이 어떤 주사입니까? 맨날 삼성전자, 맨날 하이닉스 이렇게 큰 녀석들만 사니까 제가 좋아하는 종목들이 올라가지 못하니까 짜증이 좀 나지만 어쨌든 달러 약세는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매수해주기에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앞으로 너무 기대돼. 뭐 대한민국에 뭐 기대를 걸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냉정하게. 근데 역설적으로 보면은요.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좋은 업종도 있고 좋은 면도 있지만요. 달러 가치가 떨어질수록 곡소리 나는 업종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언제까지 저렇게 달러 가치가 저렇게 떨어지고 있는 거를 가만히 놔두기만 할까? 세상만사 오르막길 내리막길이라고 어느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건 없거든요. 그랬을 때 만약에 지금 상황이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뭔가 달러가 너무 많이 빠졌다 아이가 해가지고 이렇게 달러가 다시 이렇게 반등하고 이랬을 때 외국인들 포지션이 일시적으로 또 바뀔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죠. 그럼 여러분들 그 악재 재료의 두 번째 뭡니까? 달러가 너무 싸도 문제다. 만약에 달러가 갑자기 반등을 하면 반등했을 때 외국인 포지션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인지하시면 좀 도움이 되시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니까 영국과 유럽연합의 미래관계 협상. 이게 지금 세 가지 쟁점에서 합의가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공정 경쟁 환경과 어업 부분.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해결되는 지배구조. 이 세 가지 문제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문제가요. 이권 문제여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뭐예요? 시장에서 코로나19, 뭐 부양책, 백신, 치료제 뭐 이런 거에 지금 우리가 정신 팔려가지고 이 영국과 EU의 미래관계 협상 이거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2016년에 가장 큰 화두가 영국의 브렉시트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중국의 부채 문제. 이거는 사실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막 그냥 영어까지 끌어올려서 지금 막 지원책을 쓰고 부양책을 쓰기 때문에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부양책을 쓰긴 쓸 텐데 나중에 과연 이 부양책, 이 풀린 돈을 어떻게 회수하고 분명히 회수하는 방법은 점진적이든 뭐든 뭐 금리 인상을 하든 뭐하든 회수를 할 거고요. 그리고 회수를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풀린 돈은 언젠가는 어디서 사고를 칩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체크를 해놔야 되고요. 근데 사실 이 문제는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오늘 6가지를 준비했을 때 제일 안 좋은 악재의 두 번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가 뭐냐면 중동 지역의 긴장감. 이란의 핵개발 과학자가 죽었다. 암살당했다. 그런데 이란은 이스라엘이 그랬을 거라고 배후를 지목했다. 너 이스라엘 가만히 안 둘 거야 라고 했다. 이런 부분까지, 그죠? 여러분, 중동 지역의 긴장감도요, 주식시장에서 이게 쉽게 그렇게 논할 재료가 아니에요. 굉장히 이것도 민감한 내용입니다. 왜? 여기에 누가 껴 있습니까? 미국이 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오늘 6가지 재료 중에 이제 단기적으로 가장 좀 조심해야 되고 걱정해야 될 부분은 역시 백신의 안정성이죠. 뭐 오바마 대통령도 뭐 백신 맞겠다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제가 어제 그 꿈을 꿨는데요. 제가 꿈속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꿈을 꿨습니다. 근데 제가 꿈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 확진이래. 나 몸에서 막 열나나? 막 발열나고 나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려나? 이런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가 없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 왜 한 10월달, 11월달에 독감 주사 맞잖아요. 그죠? 물론 안 맞는 분들도 계시지만 면역력 떨어지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맞으면 좋고 예, 가급적이면 맞으면 좋죠. 근데 여러분 독감 주사를 맞으면 독감에 안 걸리나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거든요. 독감 주사를 맞으면 감기는 누구나 걸릴 수 있는데 독감은 독한 감기잖아요. 감기는 엄청나게 독한 감기인데 독감 백신 주사를 맞으면 좀 이렇게 부드럽게 독감이 아니라 그냥 감기처럼 이렇게 부드럽게 지나가려고 독감 예방 주사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앞서서도 지금 코로나19가 우리가 지금 이걸 되게 이렇게 뭔가 떼놓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코로나19는 뭐냐면 백신 주사 없는 독감이에요. 전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는 개도 감기가 안 걸린다고 하니까 여름에는 확진자 수가 확 줄다가 물론 저는 여름에도 감기가 걸릴 때도 있습니다. 개는 아니지만. 그런데 겨울보다는 여름에 감기 걸릴 확률이 훨씬 떨어지죠. 그런데 왜 우리가 10월, 11월 되면 막 독감 주사 맞아야 됩니까? 그만큼 계절적인 요인이 너무 크다라는 거죠. 이 계절적인 요인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미국 정부, 뭐 영국 이런 데서 빨리 지금 긴급 사용 승인 이거 내는 이유가 계절적인 요인이 너무 커서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오늘 6가지 뽑은 이 재료들 중에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 저는 백신 안 맞을 거라고요. 아니, 독감 예방주사도 안 맞는 제가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백신을 맞는다? 저 그냥 마스크 쓰고 다닐 겁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화이자에서 지난번에 책임 연구원인가요? 그분이 이런 얘기했죠. 그냥 아직 그러니까 초 단계다. 완벽한 백신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 이런 안정성을 고려한다면 지금 너무 급하게 뭔가를 진행하는, 그리고 급할 수밖에 없는 거는 이해는 하지만 너무 급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저는 가장 염려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진짜 만약에 크게 뭔가 뻥 터진다 그랬을 때는 정말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망가진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영혼까지 끌어올려서 막 돈을 풀었는데 과연 이게 얼만큼 잘 풀리느냐. 이걸 풀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그렇게 푼 돈에 비해서 경기가 잘 회복되면 돼요. 문제는 이제 거기서 만약에 또 갭이 생기고 엇박자가 생기고 또 중간에 뭔가 딴 이슈가 터지고 이렇게 되면 또 굉장히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죠. 그러면 과연 조정이 언제쯤 올까요? 12월 달력을 봤더니요. 여러분 12월 10일 날 다음 주 목요일이죠. 다음 주 목요일 날은 바로 내마녀의 날입니다. 근데 이런 장이 돼도요. 사실 내마녀의 날은 뭐 어떤 뭐 매도 포지션이 우위를 저지르려고 해서 막 갑자기 그날 확 빠진다. 그거 다음날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어떤 변동성을 보인다면 내마녀의 날에 뭐 보일 수는 있으나 그게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냐면요. 12월 10일까지 영국과 유럽연합이 아까 말씀드렸던 미래관계 협상에 대한 어떤 큰 그 합의에 대해서 진행을 할 그 스케줄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가장 재수없는 케이스가 뭐냐면 정말 별거 아닌 거에 뒤통수 맞는 경우죠.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그래 코로나 이제 맞으면 뭐 접종이 시작됐대. FDA에서 승인해줬대. 막 좋아하고 있는데 갑자기 영국과 유럽연합이 미래관계 협상 불발 이렇게 되면 LIC로도 그러니까 주가가 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인력을 빼는 거예요. 너무 뜨거우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날짜까지 좀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면 이렇게 뭔가 대응하시기 좀 편하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주식시장에 있으면서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면서요. 가장 황당하고 무서운 게 뭐냐면요. 약간 엇박자일 때. 예를 들면 내일일 줄 알았는데 모레거나 아니면 다음 주일 줄 알았는데 이번 주거나 이렇게 엇박자가 날 때 가장 영혼이 탈탈 털립니다. 왜 주식에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오늘 주식이 올라갔어요. 이런 분위기 다음 주 초까지 진행이 될 것 같아. 근데 제가 가상의 시나리오를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을 갖고 있는데 이제 많이 올라갔어요. 조정도 나올 것 같고 나도 이제 이익 실현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 그러면 다음 주 목요일 날 내마녀의 날이고 미래관계 이런 거 있으니까 만약에 12월 두 번째 주 후반에 시장이 좀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나는 그러면 12월 두 번째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팔아야지. 라고 딱 스케줄을 짜고 있는데 갑자기 재수없게 월요일부터 뭔가 악재 나오고. 이럴 때마다요. 정말 속된 말로 빡빡 돌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언제 조정이 온다. 제가 신이 아니니까 어떻게 알겠습니까?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런 악재 재료, 그러니까 조정으로 쓰일 수 있는 재료들을 쭉 점검하시고 제가 오늘 6가지를 뽑아드렸는데 여기서 더 첨가하시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건 많이 알면 알수록 뒤통수를 덜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팁을 하나 더 드리면 재료뿐만 아니라 그 타이밍도 항상 내가 엇박자로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준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이제 분할 매도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확실히 너무 조정이 필요한 단계에 와 있어요. 이게 정말 다음 주 후반이 될지 아니면 주 초가 될지 아니면 두 번째 주 무난하게 넘어갔네 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그냥 세 번째 주부터 그냥 무너질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항상 생각하셔야 되고요. 사실 저는 주식시장에서 그동안 매매하고 제가 어떤 주식 브로커로도 근무하고 저도 주식을 했고 다른 분들도 이렇게 주식에 대해 상담도 해드리고 그러지만 저는 가장 무서운 게 엇박자예요. 엇박자. 항상. 그래서 제가 그나마 좀 마인드 컨트롤한 게 뭐냐면 내가 주식을 사면 무조건 빠진다. 내가 팔면 무조건 오른다. 왜? 정확한 타이밍에 내가 저점을 잡고 고점을 잡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럴 경우도 있어요. 어떤 종목의 고점을 잡아요. 그 고점에 매도를 내요. 그런데 고점에서 한 10주만 체결돼서 내가 매도 물량 낸 것까지 가져가 주지 않아요. 그럴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께서는 100% 확실한 계획보다는 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어느 정도 유도리를 가지고 하셔야지만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정리해드린 6가지 북한의 도발 가능성, 너무 싸진 달러, 영국과 EU의 미래관계 협상,
그다음에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너무 많이 돈이 많이 풀려서 이 부채 문제, 중동 지역의 긴장감, 뭐 백신의 안정성, 그리고 저는 어쩌면 방송에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한 두세 개의 악재가 더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6개 채워드렸으니까 한 10개 정도 만들어 보세요. 야, 이렇게 시장이 좋은데 왜 그렇게 악재를 체크를 해서 초를 치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는 초 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항상 뒤통수 맞지 않기 위해서 내가 사기꾼과 어떤 비즈니스를 해도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경우 있잖아요. 내가 당하지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상대를 알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너 사기꾼이지 새끼야.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좀 주식시장에 대해서 호재는 많잖아요. 뭐 백신에 대한 상용화 기대, 그러면 백신이 상용화되면 경제가 본격적으로 재개될 것이고, 거기다가 지금 뭐 저금리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얘기 나오고 있고, 특히 12월 달에 대주주 요건 완화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지금 2년 동안 딜레이 됐고, 시장의 호재는요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무궁무진한 호재를 즐기시되 항상 내가 어떤 녀석에게 뒤통수 맞을지 모른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그렇게 악재들을 체크해 놓으시면 그 악재가 나왔을 때 이게 정말 더 아작낼 악재인지 아니면 충분히 시장에서 소화시키고 갈 수 있는 악재인지가 가늠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런 것도 고민해 보시는 주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고생 많으셨고요. 네,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